영화보다 재밌는 금융 이야기. 저는 유튜브 하는 증권사 팀장 이현민이고요. 저는 영화하는 김기범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한 달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간 거 업로드 이렇게 보고 다음 촬영 또 바로 다음 촬영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두 번째 편도 첫 번째 편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개월 전 얘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면 시간 달려가고 올해도 벌써 12월 올해 나름 저 개인적으로는 막 이런저런 일 벌려서 많이 했는데 빨리 간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네. 범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올해 한 해는 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업무하는 일하는 곳도 바뀌고 이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유튜브도 시작해가지고 맞네요. 네, 맞네요. 이런 경제 공부도 하고 있고 네, 올해는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까 범님 우리가 추울 때 만나서 이런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맞죠? 네. 이렇게 추울 때 네. 그래서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어쨌든 뭐 그래도 내용이 저는 뭐 재밌고 그래서 빨리 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본주의 마지막 편 오늘 드디어 이제 끝이고요. 네. 그동안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도 마지막 편 지난 편 보면 또 마지막 편이 궁금할 이어지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맞습니다. 마지막 편 한번 내용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진행해 볼까요? 네, 해보시죠. 자본주의 5부 마지막 편이고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경제랑 국가랑은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경제 이야기,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정책이나 국가의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5부가 어떻게 흐름이 흘러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라고 해서 대안 정도 제시하는 그런 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는 또 제목만 보고 원래 내용적으로 제 느낌은 이렇게 경제학도 이렇게 학파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앞에 전편의 경제학 시초부터 해서 순서상 이제 나올 게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다음 제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범님 얘기하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시사하는 바가 결국은 국가가 경제랑 뗄 수 없고 정치 경제 수업으로 우리가 옛날 사람들 배울 때는 요새는 교과가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배울 때는 그 하나의 과목이었거든요. 정치 경제가 분리돼 있지 않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큐 끝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철학이 없는 정치가 안 좋은 거다. 그렇죠. 경제 안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끝나니까 두 가지 겹쳐보면 국가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5부 해오면서 그 경제를 보는 안목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내가 이게 돈을 투자해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출을 왜 내야 되는지 대출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네, 뭐 이런 시각도 생겼고 소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고 이번에는 정치와 경제가 좀 많이 얽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자기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론을 가지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를 보면 좀 더 많은 게 읽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고 또 범님이 전체 한 4편 앞에 다이제스트를 짧게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5번 내용 위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케인즈하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정부 개입에 대해서 다루는 편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케인즈가 이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주창하고 수정 뭐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케인즈주의라 부르는 이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뭔가 국가 주도의 사업을 해서 불황을 극복했다 이런 부분에서 케인즈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론적인 것도 뭐 거시경제학 뭐 기초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순서대로 지난 편도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알아서 한다. 이게 고전주의고 그다음 중간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와서 자본주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설명을 하고 결국 그치만 고전의 근간은 이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알아서 자생할 수 있게. 근데 케인즈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걸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시장이 내버려두면 균형 잡힌다 이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말은 여기 다큐에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그 별로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 요지는 그런 거죠. 그게 복구되기 전에 우리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릴 거냐 행동을 해라. 약간
뭐 사회운동가의 마인드 같은 접근인 거죠. 어떤 이론적 히스토리랑 저는 연계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자본론이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지만은 기존의 고전 이론은 내버려둬야 된다니까 저 스스로 뭐랄까 정화된다? 네.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케인즈는 그거보다는 좀 더 뭐랄까 희망적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개입을 해서 이걸 고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가 공부를 할 때는 하이에크는 뭐 거의 이렇게 크게 비중이 높지 않았고 케인즈주의가 공부할 땐 더 많이 내리 남았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랄까 케인즈주의가 좀 이해하기 쉽다. 대공황 때 뭐 정부가 뭘 해야 되고 한국 역사 자체가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이 잘 그랬죠. 됐었으니까 네. 상당히 그런 쪽에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네. 이론이지 아니었을까. 네. 물론 이게 또 비판받는 점도 있죠. 뭐 그다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경기 안 좋은 그런 것들 현상이 생기면서 정부 주도가 틀렸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의 그런 것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하여튼 이렇게 자본주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는 이론의 선구자다. 근데 조사하면서 되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재밌었던 거는 케인즈가 주식 투자를 잘했었대요. 네. 그래서 그걸로 유명했고 네. 뭐 대공황 때도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네. 큰 수익을. 예. 그래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을 잘했냐. 중간을 택하세요. 이렇게 좀 선문답 같은. 네. 중간이요? 네. 증권 그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지 못하고 네. 어떤 좀 중도에 우리는 묻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을 거스르지 마라. 네. 중간을 가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건 뭐 댓글로 더 저보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근데 되게 증권 관련해서 격언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뭐 아까 이거 무릎 어깨 그것도 그렇고 네.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한 방울 담지 네. 마라. 손절을 잘해야 된다. 네. 아무도 안 지키거든요. 원래 기초는 되게 간단한 게 있지만 못 지키는 게 문제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보면 케인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다큐는 케인즈는 좀 심플하게 설명하는 것 같고 네. 이제 하이에크 쪽을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준 느낌이었어요. 제 생각에. 네. 랩 배틀을 통해서 하이에크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잖아요. 네. 하이에크도 좀 찾아보니까 뭐 오스트리아 학파 일원으로 자유 이념을 뭐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렇게 하고 나중에 노벨상도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전기랄까 흐름을 보면 뭐 이런 미국에서도 이랬었고 뭐 오스트리아에서도 교수했었고 처음에 뭐 주목받지 못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노예의 길. 노예의 길. 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바 여기 그 다큐에도 나오는데 제가 느낀 결론은 결국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혼자 못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누군가 같이 하게 되고 그럼 전체라는 게 생기는데 전체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뭔가 결정을 할 거고 네. 그게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체화하면서 누군가는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결국 지옥을 간다 이런 요지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좀 사회 문화가 집단을 소중히 하고 했는데 점점 한국 사회도 개인의 어떤 부분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개인이 느끼는 그렇죠. 행복에 대해서 더 네. 가치를 두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충분히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은 뭐 결국은 뭐 나치즘 나오는 전체주의가 전체를 통해서 더 큰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착각? 네. 였다는 걸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크는 시장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으니 네. 불필요한 개입은 줄이고 시장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인정하는 게 경쟁이라는 거죠. 자유라는 거는 경쟁이고 경쟁은 노력을 수반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자연스러운 거다. 네. 우리 살아보면 다 똑같이 맞출 수 없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든지 뭐 예를 들어 외모나 키나 그렇잖아요. 평등도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이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하이에크가 생각한 건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자본주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부째 보지만 네. 결국은 자본주의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경우 뭐 그게 뭐 정당하냐를 떠나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부분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제 느낌에는 조금 이 사람이 주창한 이론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처나 레이건 통해서 네. 이게 정책화되면서 더 가치가 생긴 것 같다. 왜냐면 케인즈는 좀 루즈벨트의 정책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더라고요. 케인즈 이론이 나오고 이제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그런 정책들이 잘 맞아서 오히려 이론이 실증화된 네. 이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하이에크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네. 그쵸. 대처가 뭐 영국방이라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네. 단순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시장이 이겨낼 수 있게 내버려 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처에 대한 평가는 또 제각각이죠. 뭐 영화 대처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마냥 좋다고만 나오진 않잖아요. 조금 그렇죠. 조금 네. 뭐랄까 고집. 네. 그리고 또 대처가 약간은 운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포클랜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경제 회복에도 그것도 마이너스만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되게 지지를 받았잖아요. 포클랜드 전쟁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잘 맞았고 레이건도 보면은 제 어린 기억에 레이건이 되게 멋진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일단 잘생겼거든요. 배우 출신이라 대통령이 잘생겼고 네. 레이건 때 막 러시아랑 군비 경쟁, 우주 전쟁 뭐 이런 거 해갖고 또 잘 됐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더 물론 이제 그때 레이건 정책적인 걸 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플라자 합의도 그 시기쯤 있었고 등등등 미국 경기가 나름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에크 이론은 좀 뒤늦게 이렇게 검증이 됐지만 뭐 꼭 정부 만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정반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케인즈가 정이고 하이에크가 반이 됐다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네. 철학에 더 가까운 거죠.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지 않는. 네. 신자유주의 쪽 얘기하면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랑 매우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국가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뭐 더 싼데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서 더 싼 노동력 있는 국가가 생산하고 그러면 전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FTA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세상으로 왔던 거죠. 이때 이후에 점진적으로. 네. 근데 지금 몇 년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세상은 다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부정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또 새로운 격변의 중간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하이에크는 이렇습니다. 네. 케인즈라 이렇게 둘 다 보시면 뭐 무조건 뭐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리다 이런 반대의 느낌만은 아니고요. 이 이론의 부족한 부작용이 이 이론을 통해서 보완된다 이런 네. 측면으로 좀 느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 완벽한 경제 정책이란 건 없고 사실 그 시대나 말씀하셨던 시대나 상황에 맞춰서 그 약 처방하듯이 그런 처방적인 경제 정책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 홍상수 감독 영화죠. 영화 제목이죠. 네. 네. 그 연애 얘기인 거죠. 그 네, 영화는 안 네, 봤지만 네. 그게 되게 약간 바보 같은 밈으로도 쓰이지만 네. 사실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처음에 잘 될 때는 그때는 맞았던 거고 네. 하이에크가 존중받는 시대에는 케인즈가 좀 틀렸던 거고 약간 내로남불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네.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네, 이론상. 네, 네. 이게 다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어떤 경제 정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간 제시 제안처럼 네. 복지 국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 그 복지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복지 국가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저성장 시대에는 되게 기존에 있던 산업을 경쟁력을 키우는 것보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창의력이 높은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발굴하려면 그 너무 이렇게 돈에 쫓기는 산업보다는 네. 안정적인 안전망을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도전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10년 전 다큐인데 네. 10년 동안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경제 정책이랄 게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마지막은 포부가 커야 될 때다 복수네. 어쨌든 경력이 10년은 넘었으니까 10년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냥 금융권 증권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증권사가 이렇게 뭔가 더 부를 생산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다. 제가 종사하는 산업이 되게 이렇게 어떤 차세대 산업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은 사실 대부분 최근의 정부들은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이 여러 가지 산업이 있으니까
특히 모두가 아는 제조업 분야에서 더 큰 성공, 수출과 이런 데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걸 또 중요시하는 정부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더 과거에 정부였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금융권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해야 뭐 외국 월스트리트처럼 되지 않냐 이런 비전도 있었던 것 네. 같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만 이제 목표를 약간 미국식 월가처럼 더 부가가치 생산하는 금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한국은 뭐 나름 그래도 뭐 아시아 국가 중에 잘 살고 선진국이 됐지만 금융 제도로 봤을 때 아시아 국가 중에 뭐 우리가 좀 탑티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네. 훨씬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싱가포르도 있고, 일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랑 금융 체계는 좀 달라요. 일본은 엄청 크거든요. 금융세가 덩치가 엄청 큽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일반 투자자나 그렇게 친밀감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그냥 금융 기업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어떤 이너 서클 비즈니스. 네. 그 규모는 크지만 일본은 좀 예. 더 이상 커지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뭐 미국과 달리 리테일 시장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 뭐 부유층도 상당히 또 규모 있게 있고, 여러 가지 금융 투자 상품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은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는 뭐 더 디벨롭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점도 있잖아요. 한국이 IT 테크 이런 것도 좀 많고, 이제 최근에는 또 바뀐 것 중에 순서는 틀렸지만 가장 뭘까 임팩트 있는 거라고 치면 비트코인이 이제 대세가 여러 가지 그렇죠. 대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증권사는 못하긴 하는데 네. 언젠가 그걸 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 이미 뭐 그게 뭐 부정화해야 되냐, 뭐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고민이 당연히 누구나 있었지만 네. 현상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죠. 한국인들도 그걸 어떻게 잘 써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측면을 봐야 될 정도의 규모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도 STO라고 새로운 제도를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 중에 오피셜하게 그걸 허용하는 국가가 첫 번째가 한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잘 활용하면 네.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차피 약간 발상을 바꾸면 금융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금융 상품도 나가서 해외 활동을 하면 수출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외화를 벌어들이는 네. 거잖아요. 네. 뭐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미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금융권은 더 성장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 네. 네. 그래서 정책 입안할 때 많이 이쁘게 봐주시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하여튼 그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 게, 비트코인이 되게 소액 투자가 되니까 네. 제가 하는 직종 해외 선물 관련해서는 되게 소액 투자가 되게 보편화됐어요. 한국은 네. 소액 투자 규모가 작은 상품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네. 뭐 전에 레이버리지 뭐 이런 거 설명했듯이 위험성이 좀 높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작게 하면 손실을 봤을 때 본인이 지는 리스크는 적고, 네. 근데 수익이 날 때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타겟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늘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좀 좋게 생각하고, 젊거나 직장인이거나 한 고객들도 꽤 계세요. 네. 그분들이 자기 어떤 커리어에 영향을 안 주고 이 투자를 잘 활용해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금액의 수익을 남기면 뭐 약간 보람이 있지 않을까?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10년도 훨씬 전에, 거의 한 15년 전에 할 때는 선물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게 네. 너무 보편적인 어떤 아이디어였고, 해외 선물하면 99%가 돈을 잃는다, 뭐 이런 네.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게도 한 10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딱 333인 것 같아요. 네. 버는 3, 버는 잃는 3, 똔똔이신 분 3. 그 물론 장기로 봤을 때는 아직도 돈을 잃는 분이 좀 많지만 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매매를 자주 할수록 어쨌든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수익을 더 크게 내기가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어떤 수익률과 매매 회전율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계산해서까지는 좀 어렵잖아요. 당연히 확률적으로 오래 많이 하면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건 맞고, 그래도 돈을 단기적으로 운용해서 벌 수 있는, 혹은 일부
장기적으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한국인들이 똑똑하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광고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해외 그 선물사랑 협업해서 어떤 프로젝트성 그 이벤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 대회 같은 거. 결국은 한국 분이 우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봐도 한국 네. 분들 아직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맨날 그 영만에서 제일 많이 다룬 사건이 뭐예요? 서브프라임. 그렇죠. 그게 한 10년 중에 상당 부분 7, 8년 서브프라임이 금융시장을 지배했다고 봐요. 뭐 그거 서브프라임처럼 안 터지게 뭐 리스크 관리하고 그다음 뭐 유럽발 금융위기도 중간에 또 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좀 정리될 쯤 두 번째 우리가 맞이한 거는 코로나 시기라는 거죠. 네. 코로나 시기에 막 엄청 돈을 뿌려줘가지고 밈 주식이라서 젊은 친구들이 막 그냥 게임스탑 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또 일도 있었죠.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또 바뀐 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리테일 투자에 대한 부분은 뜰 거다. 왜냐면 미국이 원래 리테일 투자가 주식밖에 없었는데 지금 젊은 제너레이션들은 되게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방법을 접근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력도 개인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보력이 없지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시장이 좀 확장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인구 많고 경제가 큰 중국 시장은 당연히 투기적이에요. 중국인들은. 네. 그리고 리테일 시장이 존재하고 네. 더불어서 이거랑 연계해서 기관 시장도 베네핏을 받는 다른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STO라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STO가 뭔가요? 토큰 증권 한국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시청자들한테 훨씬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뭔가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뭐 그 ETF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ETF가 네. 원래 펀드를 되게 조그맣게 잘라서 사고 팔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주식이든 뭐든 물건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지분을 내가 사고 팔 수 있다. 네. 그게 뭐 부동산 렌트한 그 건물의 한 층이 될 수도 있고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 음악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우가 될 수도 있고 미래.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종 금융 상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리츠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이런 거 네.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게 지금 가능했던 건가요? 일단은 이제 리츠가 있지만 네. 그 STO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금융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과 동일한데 네. 차이는 이제 금융 상품은 그걸 거래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뭐 IT 비용도 들고 뭐 아니면은 금융 자본을 도달해서 뭐 그런 세팅하는 그런데 드는 비용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못 구성하던 상품을 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더 저비용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더 기존에 안 하던 다양한 상품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고 그다음 어떤 계약에 이행되는 거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블록체인은 거래한 내역을 다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아까 비트코인도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정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네. 이미. 네. 네. 그래서 이미 일부 성에서는 그걸로 물건도 사고 팔 수 있게 한대요. 네.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개인 사견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특징이 거래를 다 트래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왠지 중국은 거래 편리함보다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네.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런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추적할 수 있거든요. 네. 굳이 중국이라면. 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위 말하는 전자지갑에서 이루어졌다만 추적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게 누군지까지는 좀 다른 프로세스고 기술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허용을 해주고 그 금융회사를 통해서 양지화 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고 저는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 이게 뭐 의도가 또 이상한 상품 만들어서 시중에서 제도권에 안 들어오고 네. 피해자를 또 양산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또 막아주려고 하는 또 좋은 의도도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금융제도, 금융권을 말하는 바깥에도 소위 금융권 비슷한 이렇게 그레이한 영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잘 제도화하는 측면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좀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잘 좋은 어떤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